안녕하세요. 치주과 및 외과기구의 명칭과 용도에 대해 발표하게 된 2020-2100 변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비외과적 치주기구와 외과적 치주기구를 나누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외과적인 치주기구는 구강검사기구와 치석제거기구로 나뉘었고, 외과적 치주기구는 조직 절개를 위한 기구, 조직 거상 및 견연을 위한 기구, 골 제거를 위한 기구, 지혈을 위한 기구, 봉합을 위한 기구, 발치를 위한 기구, 기타 기구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비외과적 치주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강검사기구로는 치경이 있습니다. 치경은 작업단, 연결부,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강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치경은 직접 볼 수 없는 구강 조직을 치경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간접 시진과 치경에 비추어 반사된 빛이 해당 부위를 좀 더 밝게 비추어지는 간접 조명과 투사광선, 그리고 환자의 뺨이나 입술, 혀 등의 구강 내 조직을 치경의 작업단 내면으로 젖힐 수 있는 당김, 젖힘, 격리 등의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침은 작업단이 가늘고 유연하기 때문에 탐지 능력이 좋아 예민한 촉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탐침은 무식 치아와 탈해된 치아를 발견할 때, 치아 형태의 이상 유무를 검사할 때, 배각질의 표면 상태를 평가할 때, 수복물 및 충전물의 상태를 관찰할 때, 치은 연상 치석과 치은 연하 치석을 검사할 때, 치석 제거 후 치면 상태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치준항 측정기는 치준항의 깊이와 형태, 접합 상피의 상태와 치은의 폭, 치은 출혈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치준항의 측정기의 용도는 치준항 깊이를 측정하고 프로빙 시 치은 출혈을 확인하고 치은 태축을 측정하며 치은 증식을 측정하고 임상적 부착 소실과 부착 치은의 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석 제거 기구입니다. 시클 스케일러는 치은 연상의 자량으로 부착된 치석과 치은 연상 치석이 유리치은 하부에 연결된 경우에 치은 연하 치석을 제거할 때 사용됩니다. 큐레 스케일러는 치은 표면의 침착물과 치은 연하의 치석을 제거할 때 사용하며 거친 백악질의 표면을 활틱하게 하거나 병든 치준항 또는 치은 열구의 유가 조직을 제거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홀 스케일러는 치은 연상의 다략으로 부착된 치석을 제거하는 데 적합합니다. 치아가 없는 근원심과 치은 조직이 쉽게 분리되는 치은 연하의 치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치셀 스케일러는 인접면의 적합에 용이하며 전치부 인접면에 침착된 많은 양의 치은 연상 치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일 스케일러는 다량으로 단단하게 부착된 치석을 깨트리고 부술 때 사용됩니다. 범랑질과 백악질의 경계 부위를 활택하기 위해 사용되고 노출된 치근의 활택 또는 최후방 구치의 원심면에 돌출된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은 외과적 치주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절개를 위한 기구로는 외과용 칼이 있습니다. 외과용 칼의 11번은 작은 스텝 절개에 사용되는 날카로운 끝을 가진 칼이며 12번은 칼이 구부려져 있으며 치은 절제술에 사용됩니다. 15번은 치아 주변과 점막상 골막 절개에 많이 사용됩니다. 치주 수술용 칼은 치은 절제 시 순 현면측이나 설측 치은 조직의 절개와 최후방 치아의 원심면 치은 조직을 절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간 치은용 칼은 창 모양의 수술칼로서 양쪽 날을 가지고 있고 시간 유두를 절개하는 데 이용됩니다. 손잡이는 핀셋이나 지혈 겸자 등을 이용하여 칼을 손잡이에 끼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과용 시저는 딘 시저, 아이리스 시저, 메젠바움 시저로 나뉘어집니다. 딘 시저는 봉합선 절단용이며 아이리스 시저는 작고 정교한 절제용, 메젠바움 시저는 조직 박리 시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조직 거상 및 견연을 위한 기구입니다. 골막 기자는 넘버 9 몰트와 셀딘 23로 나뉘어집니다. 넘버 9 몰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골막 거상을 위해 사용되고 피판의 거상 후 견인기로도 이용됩니다. 셀딘 23는 더 넓은 조직을 견인할 때 사용됩니다. 조직 겸자는 조직의 봉합이나 견인 등의 경우 조직을 잡고 이동을 용이하도록 하거나 봉합침의 통과를 용이하도록 잡아줍니다. 견인기는 조직을 끌어당겨 수술 시야를 확보하고 기구에 의한 조직 손상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골 제거를 위한 기구입니다. 골겸자는 발치 후 치조골의 절제와 기타 수술 시 골 절제를 위해 사용합니다. 골줄은 골련을 부드럽게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끌과 망치는 치아 및 치조골을 절단할 때 사용하며 외과용 버와 핸드피스는 제거할 양에 따라 버의 크기를 선택하여 핸드피스에 끼워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지혈을 위한 기구입니다. 지혈검자는 발치와의 유과 조직이나 조직과 혈관을 조여 혈관 손상으로 인한 지혈 시 이용됩니다. 다음은 봉합을 위한 기구입니다. 니들은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나뉘어지며 둥근형은 구내 및 근막 봉합 시에 사용됩니다. 삼각형은 세밀한 성형 수술 시 사용되며 역삼각형은 대부분 피부를 봉합하는 데 이용됩니다. 니들홀더는 조직의 봉합 시 봉합침을 지지하는 기구입니다. 봉합사는 흡수성과 비흡수성으로 나뉘어집니다. 흡수성은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직 내에 녹아서 흡수가 됩니다. 비흡수성은 발사 접근이 가능한 피부 봉합에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염된 조직 내에서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발치를 위한 기구입니다. 발치기자는 발치 시 사용되는 주요 기구이며 치간인대와 치주인대를 잘라주면서 발치와와 치아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치근이 부러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치기자는 직선형, 삼각형, 청형으로 나뉘어지며 치아를 탈구시키는 역할을 하고 삼각형은 부러진 치근을 제거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첨형은 치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며 깊숙한 곳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발치겸자는 치아에만 발치력을 가할 수 있으므로 발치에 수반하는 치주 조직의 손상은 거의 없습니다. 치부, 관절부, 손잡이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악 발치겸자와 하악 발치겸자로 나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동 멸균 겸자는 소독된 기구를 멸균 상태로 옮기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보관 상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증기를 멸균시켜 사용해야 하며 최소 격일로 멸균액을 바꿔줘야 합니다. 흡인을 위한 기구는 수술 중에 혈액, 타액, 세척제 등이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흡인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개구기는 장시간 진료 및 수술을 해야 할 경우 환자의 입을 벌리도록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개구기는 환자의 최후방 고치부 상하악 사이에 위치시켜 넣으면 됩니다. 타워 클립은 수술포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구이며 환자의 피부가 집히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외과용 큐렛은 유가 조직과 섬유성 치간유두 조직을 제거하고 유가종이나 발치와에서 염증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와이어 커터는 앞면의 외상 시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철사를 절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군의 점막 조직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끝 부분이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어 홀더는 덴털 와이어를 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구입니다. 치준항 표시자는 치주 탐침으로 각 치준항의 길이를 측정한 후 치준항 외면에 출혈점을 만들어 치준항 깊이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주과 및 외과 기구의 명칭과 용도가 나와 있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수술 기구들이 1차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다른 사랑니 발치 전문 치과와 달리 예를 들면 발치 기자, 익스트랙션, 엘리베이터가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덴탈 미러 치과용 거울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것은 덴탈 핀셋 치과용 핀셋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익스플로러까지 합쳐가지고 세 개를 치과용 스탠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인 도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립되어 있는 이것은 서지컬 블레이드와 그다음에 블레이드 홀더를 지금 조립해 놓은 것입니다. 분리할 때는 기구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좋고요. 조립을 할 때는 손가락으로 잡고 레스를 주고 이렇게 리시버에 맞춰가지고 끼우는 식으로 안전하게 조립하는 것이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페리오스테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술자 쪽에, 하나는 협조자 쪽에. 이것은 제 발치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점막 골막 피판을 방해를 할 때 양손에 두 개의 페리오스테 엘리베이터를 쥐고 한쪽 손으로 젖혀놓고 플랩에 장력을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 추가 방해를 시행하는 이런 식으로 소위 양소 페리오 기법을 쓰기 때문에 두 개의 페리오스 엘리베이터를 준비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랑니 발치 전문 치과와 달리 발치 기자, 익스트랙션 엘리베이터가 종류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게 저희 더블엠에서는 특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랑니 발치를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원장님들은 대개 요 엘리베이터 EL3C라고 알려져 있는 요 엘리베이터 하나만 가지고 또 발치를 되게 잘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지만 바른 자세로 수술을 하고 조절된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편 상황에 맞는 발치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한 EL3C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파지법을 바꿔서 안정적으로 힘을 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꺾여 있는 앵글드 익스트랙션 엘리베이터 이것을 적당한 각도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파지법을 바꾼 것과 같은 효과를 앵글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안정적인 자세, 안정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실제로 없어도 실제로 발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또 조절된 힘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사랑니 발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무리해서 스트레이트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무리해서 뽑으려고 하지 않고 앵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조절된 힘을 사용해서 치아를 뽑기 위해서 이 기구를 준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발치 기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치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서지컬 큐렛을 이용해서 발치와 주변에 남아있는 연조직 잔사들을 싹 긁어내는 기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니들 홀더, 봉침기, 지침기라고 이야기하는 니들 홀더고요. 그 다음에 딘 시저. 지침기와 딘 시저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파지법이라든지 이번 영상에서 생략을 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 그러면 딘 시저는 반드시 리버스로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리버스로. 이것을 스탠다드 파지법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술자가 사용하든 협조자가 사용하든 팔꿈치가 허리춤에 뜨기 때문에 조절된 기구 조작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죠. 반드시 팔꿈치가 허리춤에 붙을 수 있게끔 리버스 그립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협조자의 페리어스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석션 팁이고, 이것은 이것이 뭐 수술 기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수술 기구입니다. 석션도 하지만 리트랙션도 동시에 시행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끔 각이 져 있죠. 리트랙션 용도로 실제로 많이 사용되어야 하는, 석션도 하면서 석션하지 않을 때에는 견인기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술 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은 것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이즈가 작고 커브드가 되어 있는 모스키토 호세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소위 전기 기계식 핸드피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린지 팁인데요. 자, 이것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꽉 눌러서 살짝 떼면은 연결되고요. 날카로운 끄트머리 부분을 다듬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지칼 바울에 지금 지혈제, 티탄 플러스 지혈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일은 핸드피스를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연결 부위에 소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주는 용도로 이렇게 준비한 호일이 되겠고, 반드시 주름이 많이 잡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어줘야 하는 과정 중에 잘 빠지지 않는 이렇게 사용하는 호일이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봉합사가 지금 봉합침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감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놔야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되게 이제 살라인을 담아서 살라인을 묻혀가지고 봉합사에 적셔 주어서 마찰력을 줄여줘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